여러분, 오늘 저 솔직히 좀 흥분됐어요. 그냥 뉴스 하나 보고 스크립트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투자 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더라고요.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내용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자, 시작할게요. 2026년 5월 12일 CNBC의 간판 프로그램 스쿼크 박스의 한 노신사가 출연했어요. 이름은 론 베런. 베런 캐피털의 창업자이자 CEO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, 월가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. 이분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아주 담담하게,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말했어요. 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주식을 계속 살 것이다. 근데 이게 그냥 나 이 주식 좋아해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. 이분 운용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? 오쟁 50억에서 오쟁 6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대략 75조 원 규모예요.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계속 산다고 하면 그건 그냥 개인 선호가 아니라 하나의 시장 신호거든요. 그럼 바론 캐피털이 지금 얼마나 들고 있냐? 스페이스X부터 볼게요. 이 회사가 스페이스X에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2017년 즈음이에요. 그때 투자 원금이 약 17억 달러, 2조 3천억 원 정도였어요. 그게 지금 얼마가 됐냐? 150억 달러, 그러니까 20조 원을 넘겼어요. 약 9배가 된 거죠. 그리고 이게 지금 바론 캐피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위 보유 자산이에요. 테슬라는 2위예요. 포트폴리오 내 평가액이 약 50억 달러, 6조 8천억 원 정도. 여기에 XAI를 포함한 머스크 관련 벤처들까지 합치면 이 머스크 생태계 전체가 바론 캐피털이 1992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올린 총 수익 600억 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해요. 600억 달러면 82조 원이에요. 그 3분의 1이 머스크 관련 투자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. 숫자 들으니까 좀 실감 나시죠? 자, 이날 인터뷰의 핵심은 바로 스페이스X IPO 얘기였어요. 스페이스X가 비공개 S-1 서류를 제출하면서 2026년 중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이미 업계에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. 론 베런이 이날 직접 밝힌 거예요. IPO 때 나 10억 달러어치 더 살 거야. 10억 달러, 한국 돈으로 약 1조 3,700억 원이에요. 주문을 넣어놨는데 다 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. 수요가 워낙 많을 테니까요. 그래도 최대한 사겠다는 거죠. 스페이스X에 대해서 론 베런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이 회사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다. 그가 주목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. 첫째는 스타링크예요. 지구 어디에서나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. 둘째는 재사용 로켓의 경제학이에요.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착륙시키고 재활용하면 발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. 셋째는 스타쉽이에요. 스타쉽이 우주 공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행성 간 인프라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론 베런은 스페이스X IPO 이후 현재 가치의 10배에서 20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그 타임라인은 10년 이상의 장기예요. 이 회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다. 그가 CNBC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. IPO 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 1조 5천억, 2조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실현되면 역대 최대 규모 IPO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어요. 테슬라 얘기도 해야죠. 론 베런이 테슬라에 대해 한 말이 지금이 테슬라의 순간이다예요.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10년 안에 주당 200달러에서 2,500달러. 지금 주가 대비로 따지면 약 5수패 수준이에요.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8조 3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한경 1천조 원 정도 돼요.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들이랑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규모죠. 근데 론 베런이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. 그가 주목하는 건 테슬라의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에너지 플랫폼으로의 전환이에요. 구체적으로 꼽는 촉매제들이 있어요. 로보택시 FSD,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,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, 에너지 저장 사업, 그리고 테슬라 전 세계 차량 플릿에서 쌓이는 실주행 데이터. 이 데이터가 경쟁사들이 절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. 결국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아닌 고마진 테크 인프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예요. 론 베런의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 눈에 띄었어요. 그는 머스크를 현대판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비유했어요. 예술적이고 다학제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람이라고요. 특별한 사람, 천재적인 사람이라는 표현도 썼어요.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의 투자 행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. 제가 이 사람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? 론 베런은 이렇게 말했어요. 나는 내가 가진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주식을 살아있는 동안 한 주도 팔 생각이 없다. 본인이 고객들 중 마지막으로 팔겠다는 거예요.
고객들 다 나간 다음에 본인이 나오겠다는 거죠.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. 이건 투자 철학이자 이 사람이 수십 년간 월가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에요.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10년 이상의 시야로 압도적인 성장 스토리를 베팅하는 것. T3에서도 이런 장기 투자 관점의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데 론 베런 같은 사람의 실제 행동을 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 물론 이게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론 베런의 전망은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.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스페이스X IPO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. 론 베런 본인도 IPO 물량 다 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만큼 이 상장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. 단기 변동성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연간의 지평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일 뿐이에요. 결국 오늘 인터뷰에서 론 베런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예요. 기술적 돌파구, 거대한 시장, 그리고 머스크의 실행력,